안녕하세요, 여러분. 시골농부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봄이 깊어질 무렵 장터에서 토마토와 오이 모종을 정성껏 골라온 뒤 며칠 지나지 않아 잎이 축 처지는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마음이 참 든든합니다. 잎도 싱싱하고 줄기도 곧고 흙 냄새도 좋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오자마자 밭 한쪽을 고르고 구덩이를 파고 모종을 조심스럽게 심습니다. 그리고 혹시 목마를까 싶어 물을 넉넉히 줍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다음날 아침 오이는 잎을 아래로 내리고 토마토는 색이 조금 연해 보입니다. 청주 외곽에서 작은 텃밭을 가꾸는 김영수 씨도 그런 장면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올해 78인 그는 이웃 박철수 씨가 새로 사온 모종을 심는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박철수 씨는 74이지만 손이 빠르고 마음이 급한 편입니다. 그는 호스를 길게 끌고 와서 모종마다 물을 듬뿍 주었습니다. 흙이 금세 젖고 작은 물길이 고랑을 따라 흘렀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김영수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철수 씨, 모종이 힘들어 보일 때마다 물만 더 주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박철수 씨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아니, 방금 심었으니 목마른 것 아닙니까? 김영수 씨는 손가락으로 젖은 흙을 살짝 눌러보았습니다. 물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뿌리가 아직 이 흙을 낯설어 하는 겁니다. 모종은 작은 포트 안에서 자라다가 갑자기 넓은 밭으로 옮겨집니다. 사람으로 치면 익숙한 방을 떠나 새 집에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같은 흙처럼 보여도 뿌리에게는 온도도 다르고 무게도 다르고 공기의 흐름도 다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순간을 너무 가볍게 지나칩니다. 심고 묻고 물을 주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종에게 첫날은 한 해의 농사의 방향을 정하는 조용한 출발선입니다. 이때 물을 세게 붓거나 차가운 물을 바로 주면 뿌리는 새 흙을 붙잡기도 전에 숨 쉴 틈을 잃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금만 천천히 살피면 같은 모종도 훨씬 편안하게 첫밤을 보낼 수 있습니다. 김영수 씨는 늘 말합니다. 작물을 크게 키우는 일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작물이 무사히 시작하게 돕는 일이라고요. 그 차이를 아는 것만으로도 봄 텃밭의 첫 물주기는 훨씬 차분하고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안전해집니다. 오늘은 비싼 영양제 이야기가 아니라 모종을 심은 첫날 어떤 물을 어떻게 주어야 뿌리가 덜 놀라고 천천히 자리를 잡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날 저녁 김영수 씨는 박철수 씨와 함께 밭가에 잠시 앉았습니다. 해가 기울자 낮 동안 따뜻해 보이던 흙도 금세 서늘해졌습니다. 박철수 씨는 방금 심은 오이 잎이 조금 처진 것을 보고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영수 씨, 저것 좀 보세요. 벌써 힘이 빠진 것 같습니다. 물을 한 번 더 줄까요? 김영수 씨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종 옆 흙을 손으로 살짝 걷어보았습니다. 젖은 흙이 손끝에 뭉쳐졌고 깊은 곳은 아직 차가웠습니다. 그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물을 더 붓는 일이 아니라 뿌리가 숨 쉴 틈을 지켜주는 일입니다. 모종을 옮겨 심을 때 가장 약한 부분은 눈에 보이는 잎이 아닙니다. 흙 속에 숨어있는 아주 가는 뿌리털입니다. 이 뿌리털은 물과 양분을 빨아들이는 작은 손가락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포트에서 모종을 꺼내고 흙을 털고 새 구덩이에 넣는 과정에서 이 뿌리털이 조금씩 끊어집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해도 뿌리는 이미 큰일을 겪은 셈입니다. 이때 물을 세게 주면 흙이 뿌리 주변을 꽉 눌러버립니다. 흙 사이에 있어야 할 작은 공기길이 사라지고 뿌리는 물속에 잠긴 것처럼 답답해집니다. 특히 봄철 물은 생각보다 차갑습니다. 사람도 찬물에 갑자기 발을 담그면 몸이 움츠러들듯이 모종의 어린 뿌리도 차가운 물과 무거운 흙을 동시에 만나면 활동이 느려집니다. 박철수 씨는 그제야 호스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럼 시든 잎만 보고 물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네요. 김영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모종은 목마른 것이 아니라 낯선 것입니다. 새 흙, 새 온도, 새 바람에 적응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첫 며칠은 더 주는 것보다 덜 흔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은 천천히, 흙은 폭신하게, 뿌리 주변은 너무 젖지도 마르지도 않게 두어야 합니다.
기다리는 마음도 농사의 한 부분입니다. 그 기다림을 알아야 모종은 조용히 땅을 붙잡기 시작합니다. 이정숙 씨는 집 쪽에서 빈 물조리개를 들고 나오며 말했습니다. 사람이 새 집에 이사한 날에도 짐부터 풀고 숨을 돌리는데 작은 모종도 다르지 않겠지요. 그 말에 박철수 씨는 멋쩍게 웃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시들면 무조건 물부터 찾았습니다. 김영수 씨는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물은 필요합니다. 다만 첫물은 세게 밀어붙이는 물이 아니라 뿌리에게 새 흙을 소개해주는 물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준비할 것은 거창한 비료가 아니라 아주 연하고 부드러운 첫 물 한 잔입니다. 그 말을 듣고 박철수 씨는 물조리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는 모종을 심은 날이면 늘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물을 많이 주면 뿌리가 빨리 뻗고 잎도 금방 살아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김영수 씨의 말을 듣고 보니 첫 물은 양보다 성격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정숙 씨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새로운 손님에게 처음부터 진한 음식을 내놓지는 않잖아요. 따뜻한 차 한 잔처럼 가볍게 시작하는 것이 좋지요. 김영수 씨는 부엌에서 작은 그릇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 안에는 빵을 만들 때 쓰는 마른 이스트가 조금 들어 있었습니다. 박철수 씨가 놀란 얼굴로 물었습니다. 이걸 밭에 씁니까? 김영수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밭을 억지로 바꾸려고 쓰는 것이 아닙니다. 흙 속이 너무 조용할 때 미생물들이 천천히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도입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미지근한 물에 이스트를 아주 조금 넣고 설탕도 조금만 넣습니다. 물은 손을 넣었을 때 따뜻하다고 느낄 정도면 충분합니다. 뜨거우면 이스트가 상하고 너무 차가우면 제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설탕은 식물에게 단맛을 주려고 넣는 것이 아니라 이스트가 잠깐 움직일 수 있는 먹이로 쓰는 것입니다. 잠시 두면 물에서 은은한 발효 냄새가 올라옵니다. 그때 이것을 그대로 쓰면 안 됩니다. 반드시 맑은 물에 넉넉히 희석해야 합니다. 박철수 씨는 또 물었습니다. 그럼 많이 만들수록 좋겠네요? 김영수 씨는 바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모종 첫날에는 진한 보약보다 연한 죽이 낫습니다. 뿌리가 아직 약하기 때문입니다. 이 물은 작물을 크게 만들겠다는 욕심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새 흙에 들어간 뿌리가 덜 놀라도록 돕는 첫 물입니다. 이정숙 씨는 옆에서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좋은 것도 자주 주면 부담이 됩니다. 김영수 씨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 물은 매일 주는 물이 아닙니다. 모종을 심은 날 또는 바로 다음 날 저녁처럼 뿌리가 처음 자리를 잡는 순간에 한 번만 부드럽게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흙도 무리하지 않고 모종도 천천히 자기 힘을 찾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영수 씨는 박철수 씨를 창고 옆 작은 그늘로 불렀습니다. 전날 이야기한 이스트 물만으로도 첫 물은 한결 부드러워질 수 있지만 밭에 따라서는 아주 약한 미네랄 보조가 도움이 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박철수 씨는 창고 구석에 놓인 재통을 보고 반가운 얼굴을 했습니다. 이것도 같이 넣으면 됩니까? 김영수 씨는 손을 들어 천천히 말했습니다. 먼저 어떤 재인지 알아야 합니다. 밭에 넣는 것은 아무 재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무를 깨끗하게 태우고 남은 재에는 칼륨과 칼슘 같은 성분이 조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시골에서는 밭에 아주 적은 양으로 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페인트가 묻은 나무, 방부 처리된 나무, 쓰레기와 함께 탄재, 연탄재처럼 정체를 알기 어려운 것은 절대 텃밭에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정숙 씨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밭에 들어가는 것은 결국 우리가 먹는 채소로 돌아오니까요. 모르면 안 쓰는 것이 제일 안전합니다. 깨끗한 나무재가 있다면 바로 뿌리지 말고 고운 채에 한번 걸러 물에 풀어둡니다. 시간이 지나 무거운 가루가 아래로 가라앉으면 위쪽에 맑은 물만 조금 덜었습니다. 이것도 진하게 쓰면 안 됩니다. 이스트물과 함께 쓸 때는 반드시 맑은 물에 넉넉히 희석해서 모종 주변 흙에만 천천히 주어야 합니다. 도시에 살아 깨끗한 나무재를 구하기 어렵다면 달걀 껍데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달걀 껍데기는 깨끗이 씻어 말린 뒤 곱게 부수고 식초에 조금 담가두면 거품이 올라옵니다. 이때도 병을 꽉 닫지 말고 기포가 가라앉은 뒤 아주 적은 양만 물에 희석해 사용합니다. 이것은 병을 막아주는 약이 아니라 부족할 수 있는 성분을 조심스럽게 보태는 정도로 이해해야 합니다.
박철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국 좋은 재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양이군요. 김영수 씨가 웃었습니다. 맞습니다. 텃밭에서는 많이 아는 사람보다 멈출 줄 아는 사람이 오래 갑니다. 김영수 씨는 나무제 물과 달걀 껍데기 이야기를 마친 뒤 다시 밭으로 걸어갔습니다. 박철수 씨는 이제 물을 조심히 주어야 한다는 것은 알겠는데 토마토와 오이를 같은 방식으로 다루어도 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같은 날 심고 같은 밭에 있으니 물도 똑같이 주면 될 것 같았습니다. 김영수 씨는 토마토 모종 앞에 멈춰서서 말했습니다. 같은 여름 작물이라도 뿌리가 원하는 방향은 서로 다릅니다. 토마토는 시간이 지나면 뿌리를 아래로 보내려는 힘이 강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흙 표면만 살짝 적시기보다 줄기에서 조금 떨어진 둘레에 천천히 물을 주어 아래쪽까지 스며들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한꺼번에 세게 붓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물조리개 주둥이를 낮추고 흙이 받아들일 시간을 주면서 조금씩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뿌리가 물을 찾아 아래로 내려가며 자리를 잡습니다. 반대로 오이는 뿌리가 깊이 내려가기보다 비교적 얕은 곳에서 옆으로 퍼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오이는 한 곳에 물을 많이 몰아주는 것보다 모종 주변을 넓게 적셔주는 것이 더 편안합니다. 흙 표면이 너무 빨리 마르면 어린 뿌리가 금세 힘들어하고 반대로 물이 고이면 뿌리가 답답해집니다. 오이는 촉촉함을 좋아하지만 질척거림은 싫어합니다. 박철수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토마토는 아래로, 오이는 옆으로군요. 김영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토마토는 아래로 자리를 잡고 싶어하고 오이는 옆으로 뿌리를 펼치고 싶어합니다. 이 차이만 기억해도 물 주는 손길이 달라집니다. 이정숙 씨는 오이 옆에 작은 지지대를 꽂으며 말했습니다. 뿌리만 편해도 잎이 덜 흔들리겠지요. 김영수 씨는 덧붙였습니다. 물은 작물마다 같은 양을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각자 편한 방식으로 건네는 것입니다. 사람도 성격이 다르듯이 밭의 작물도 저마다 안심하는 길이 다릅니다. 토마토는 아래로, 오이는 옆으로. 박철수 씨는 그 말을 몇 번이나 입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짧은 말 하나를 알고 나니 물조리개를 드는 손도 전보다 훨씬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그러나 김영수 씨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짚어주었습니다. 어떻게 주느냐만큼 중요한 것이 언제 주느냐입니다. 같은 물이라도 시간에 따라 모종에게는 편안한 물이 될 수도 있고 부담스러운 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피해야 할 시간은 한낮입니다. 봄이라 해도 햇빛이 강한 날에는 밭의 겉흙이 생각보다 빨리 달아오릅니다. 이때 차가운 물을 갑자기 부으면 흙의 온도 변화가 커지고 어린 뿌리는 더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또 잎에 물방울이 남은 채로 햇빛을 받으면 잎이 상할 수 있고 저녁 늦게 잎이 젖은 채 밤을 맞으면 습기가 오래 머물러 작물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종을 심은 뒤 첫 물은 아침 이른 시간이나 해가 기울어 흙의 열기가 빠진 늦은 오후가 좋습니다. 김영수 씨는 특히 바람이 잔잔한 저녁 무렵을 좋아했습니다. 그 시간에는 흙이 물을 천천히 받아들이고 사람도 서두르지 않게 됩니다. 물조리개, 주둥이는 높이 들지 말고 흙 가까이 낮추어야 합니다. 줄기 바로 옆을 파내듯 붓지 말고 한 뼘 정도 떨어진 둘레에 천천히 원을 그리듯 주면 됩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일도 있습니다. 진한 원액을 그대로 붓지 않는 것, 매일 반복해서 주지 않는 것, 잎 위에 샤워하듯 뿌리지 않는 것, 시든 잎만 보고 곧바로 물을 더 붓지 않는 것입니다. 박철수 씨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기다릴 줄 알아야겠네요. 김영수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모종은 재촉한다고 빨리 편해지지 않습니다. 첫 물은 명령이 아니라 인사처럼 주어야 합니다. 천천히, 낮게, 부드럽게 주는 물이 뿌리에게 가장 오래 기억됩니다. 그렇게 첫 물을 준 뒤 김영수 씨는 박철수 씨에게 당부했습니다. 내일 아침 바로 결과를 보려고 하지 마세요. 모종은 밤새 자라서 사람을 놀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흙 속에서 조용히 마음을 놓는 것입니다. 박철수 씨는 웃으며 알겠다고 했지만 다음 날 새벽에도 밭을 2번이나 둘러보았습니다. 잎이 조금만 움직여도 마음이 쓰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두 사람은 다시 토마토와 오이 모종 앞에 섰습니다. 큰 기적이 일어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처음보다 잎이 덜 처지고
줄기 밑동이 조금 더 단단해 보였습니다. 흙 표면도 딱딱하게 굳지 않고 손가락이 부드럽게 들어갔습니다. 박철수 씨는 그제야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빨리 키우는 것만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기다리는 동안 마음이 더 편했습니다. 김영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 마음이 텃밭을 오래 가꾸게 합니다. 모종이 자리를 잡은 뒤에는 특별한 물을 자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손가락으로 흙을 만져보고 겉은 말랐지만 속에 촉촉함이 남아있으면 조금 더 기다리면 됩니다. 장마가 가까워지면 물이 고이지 않도록 고랑을 살피고 오이는 일찍 지지대를 세워 바람이 통하게 해줍니다. 토마토는 아래쪽 잎이 흙에 닿지 않도록 정리해주면 훨씬 깔끔합니다. 이정숙 씨는 작은 바구니를 들고 나와 말했습니다. 올해는 많이 따는 것보다 끝까지 건강하게 보는 것이 먼저지요. 김영수 씨가 덧붙였습니다. 맞습니다. 농사는 한 번에 끝나는 기술이 아닙니다. 오늘 물을 주고 내일 흙을 보고 모레 바람을 살피는 작은 반복입니다. 박철수 씨는 물조리개를 다시 들었지만 이제는 예전처럼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흙을 만지고 바람을 보고 잎의 방향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만 낫고 조용하게 물을 주었습니다. 그 모습은 작은 변화였지만 밭 전체의 분위기를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작물이 사람의 마음을 담는다면 아마 이런 차분한 손길을 가장 먼저 알아차릴 것입니다. 박철수 씨가 물조리개를 내려놓자 밭에는 저녁 바람이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토마토 잎은 아직 작았고 오이 줄기도 아직은 가늘었습니다. 하지만 김영수 씨는 그런 모습을 보며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좋은 시작은 눈에 크게 보이는 변화보다 흙 속에서 먼저 만들어진다는 것을요. 모종을 심은 뒤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을 많이 주는 일이 아닙니다. 뿌리가 새 흙에 놀라지 않도록 돕는 일입니다. 흙이 너무 마르지 않게 살피되 뿌리가 숨 쉴 수 있는 틈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첫 물을 줄 때는 차갑게 쏟아붓지 말고 해가 부드러운 시간에 흙 가까이 낮게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스트와 설탕을 이용한 연한 발효물, 깨끗한 나무재를 우린 맑은 물, 또는 아주 조금의 달걀 껍데기 식초액은 어디까지나 보조일 뿐입니다. 반드시 희석하고 모종을 심은 첫 무렵에만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합니다. 토마토는 아래로 뿌리를 내리려 하고 오이는 옆으로 뿌리를 펼치려 합니다. 이 차이를 기억하면 물 주는 방식도 달라집니다. 토마토에는 천천히 깊게 스며들도록, 오이에는 넓고 고르게 촉촉함이 퍼지도록 도와주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잎이 조금 처졌다고 곧바로 물을 더 붓기보다 먼저 흙을 만져보아야 합니다. 김영수 씨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농사는 작물을 밀어붙이는 일이 아니라 작물이 스스로 설 수 있게 곁을 내어주는 일입니다. 작은 모종 하나도 처음 며칠을 편안히 넘기면 그 뒤의 여름을 훨씬 차분하게 지나갑니다. 여러분의 텃밭에서는 모종을 심은 뒤 어떤 방식으로 첫 물을 주고 계신가요? 올해는 토마토를 심으실 예정인가요? 오이를 심으실 예정인가요? 아니면 고추나 가지를 함께 심으실 생각인가요? 여러분만의 조용하고 안전한 텃밭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누어 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무리하지 않고 오래 이어갈 수 있는 텃밭 이야기를 차분히 전해드리겠습니다.